자, 하지슈 퀴즈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국가를 위해서 공공질서를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긴급권 이제 긴급입니다. 긴급. 근데 이거예요. 국가 안녕 공공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계엄이죠. 계엄. 계엄령인데 이 계엄령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비상 계엄이 있었죠. 경비 계엄이 있었죠. 이건 비상 계엄이었습니다. 큰 거였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계엄령 물어볼 수도 있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이것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차를 갈 때 활전을 준하게 정확히 착지할 수 유도하는 방위각을 제공한 시설물.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반짝반짝하면서 이 라인을 오면 밤에 안 보이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게 되는 시설물인데 문제는 이 시설물의 콘크리트 때문에 이렇게 박아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로컬라이저에 대한 얘기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한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것이 반도체법의 부정적 입장을 포함했다.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러니까 관세 올리면 인플레이션 엄청 올라갑니다. 물건이 비싸지니까. 근데 그거 반대예요. 반대. 반도체법 반대고 IRA 반대니까 물건값이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거는 뻔할 뻔짠데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미국이 건전하게 해서 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RA에 대한 거. 한다스 국무총리의 이것 아니 본회의에서 가결된 현장산업처럼 대통령 권한대 이것으로 직무상 정지됐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간 겁니다만 탄핵 소추안이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과 탄핵은 다른 겁니다. 탄핵에 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 이게 소추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판결 그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경찰 수사 독립수사 수사영역 제고를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쓰셔도 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또는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국수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번에 활동 자체를 여러분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이제 관료들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잡는 기관이고요. 6번. 이것은 자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의 보래 무역 수출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 무역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한다는 거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완전히 풀어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유무역이고요. 개입을 하는 거는 국가의 개입으로 관세 조정이나 이걸 통해서 하는 거 보호무역주의고 전 세계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불을 올린 거지. 자, 7번. 기존 사법기구로부터 독립돼 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비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정확하게는 공처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견건설사로 분류된 신동아 건설이 법원에 이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가 고조된다. 자, 워크아웃이 있고 이제 기업회생 절차, 법정관리가 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했어요. 두 가지 구분해라 그랬죠. 워크아웃은 은행이 맡는 거고 법정관리는 이제 법원이 관리하는 거. 이제 국가관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더 큰 거다라고 하고요. 9번 이것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싹 다 묶어갖고 엄청나게 거대한 형태를 만들었으니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0번. 판결의 이유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나 불일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이 판결을 내릴 만한 적합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유, 불비에 대한 이야기. 11번.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 상화폐 정책과 이것의 금리 인하 결정이 확실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일 연속 10만 달러 이상 기록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연방준비위원회죠. 이제 별빙.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지금 됐을 때 페드에서 지금 이제 이것을 결정해 줬을 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막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텐데 엄청난 상황이 오게 되겠죠. 예. 12번 이것은 가상 공간의 현실 세계와 똑같은 대상을 만들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검증하는 기술이다. 가상 공간의 실제와 같은 모양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 디지털 쌍둥이 트윈에 대한 이야기. 13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해마다 어려운 수급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요거는 이 표현만 갖고는 좀 맞추기가 힘든 거네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했으니까 하는 건데 선정 기준 여기에 대한 좀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건 지금 현재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에서 수급 대상도 확대되다 보니 더 많아지다 보니 이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건 나왔다고 얘기했죠.
13.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와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단독 입법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발동한 뒤 의회에서 불신임함이 통과됐다.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했었고 이게 이제 발동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거 총리가 이제 독단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서 제약을 건 것 중에 하나죠. 프랑스 헌법 제49조 사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내면은 여기 지금 내각 불신임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 예산까지 있게 되고 당연히 이거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10번 이것은 한국가나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성장률이나 물가 성장, 실업률 등 기초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초 정보로서 기업도 기초 정보가 있고 국가도 기초 정보, 거시경제율을 따지죠.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 자, 근데 러시아 이 전선에 북한 1만 명 넘는 병력 파괴했어요. 낯선 전장의 자원 부족, 총알 발전에 큰 손실을 겪고 있다. 처음에는 막 가가지고 되게 좋아했대요. 막 고기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그 처음만 준 거지. 나중 가면 식사를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힘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잠을 자거나 여기 어떤 치료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됐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쿠르스크 전선에서 있었던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된 전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죠. 미국 서부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대형 산불이 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을 갔었다라고 해서 센테나 바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센테나 바람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태평양 바람과 맞서는 바람으로 이게 강력하게 옴으로써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고요. 아세안 축구연맹 주관하는 이 축구 선수권대 2년에 한 번 열리면 타이틀 스폰서에 따라 명칭이 조금 바뀐다. 지금은 이제 그제 스즈키였을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미쯔비시 일렉트로닉 이제 아시안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했던 게 미쓰비시 일렉트로닉이었고 또 지원사가 뭐예요? 삼성이면 삼성컵이 되죠. 삼성 아세안컵이 되는 거고요. 19. 빠른 배송이 이것의 경쟁력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매승도 높이기 위한 물류업체, 이커머스 업체가 협업이 더 활발해졌다. 그래서 이제 거점 지역 말하고 유통센터 마련하고 미리 물건 받아갖고 하기도 하고 많이 팔리는 거에 대해서 빨리 하는 걸 하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이것이라고 불린 인도 시장에 벽마저 뚫었으며 K 콘텐츠 역사를 새롭게 쓴 작품. 자, 인도 얘기 나왔네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도 자체 영화들 아마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한두 편 정도. 막 가는데 영화 막 진행하는데 갑자기 막 뮤지컬처럼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하고 이게 흥겼습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인도 영화들 몇 개 있습니다만 뭐 세월간이 유명하잖아요. 저 한 세 번 본 것 같아요. 발리우드 시장이죠. 그래서 인도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이것마저 뚫었음 해갖고 유명해졌습니다. 21번 이 반군이 수도를 장악한 뒤 과도정부 수립하면서 이것은 13년간의 독재 정권이 54년 만에 무너졌다. 바로 시리아에서 아랍의 봄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걸 막은 거고 시리아에 있었던 시리아 반군에 대한 이야기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20번 이것은 주택도시 기금토의 무적도서 및 낮은 금리로 공익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뭐 6천만 원, 신용보험 8,500만 원, 또 이자까지 4억 원까지 다 제약들이 있었죠. 5억 원 이내의 주택만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이야기. 자, 23.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와 소비자의 과도한 지형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지역을 제한했던 이거. 단통법이라고 하고요. 이 단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말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낮춰하는 거에서 이제 이게 받게 되니까 지원금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받게 된 거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자유경제죠. 이것을 좀 제약했다라는 표현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24번. 조직의 구성원이 충분한 능력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 오르지 못하게 이른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엇이라고 한다. 근데 여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하버드 여성협회에서 이제 제기한 내용 중에 하나죠. 글래스 슬링, 유리 천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 자, 25번.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빈곤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규 무장단체 총치한 용어다. 좀 이거 어렵습니다. 컬렉티브 얘기인데 컬렉티브가 막 이슈화돼서 유명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워낙 그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를 통해서 이게 너무 활동이 그지 같았기 때문에 이제 알려진 거고 시사 문제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편에 들어가요. 컬렉티브. 26번 이것은 병역 판정검사 관련 분량의 보충력을 처음 받는 이들이 근무하며 집에서 출퇴근, 소속기관장 지휘 감독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군인이라기보다는 실제 어떤 그 봉사기관에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되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제 하디시 문제를 살펴봤고 시사상식 용어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자, 보시면은 막 나옵니다. 빌러스, 부머스, 제너레이션 X,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Z, 젠 알파,
이제 베타 나왔어요. 새롭게 등장한 베타 세대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X세대 기억나십니까? Y세대, Z세대에 있었고, 우리는 MG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베타 세대라고 해서, 제너레이션 베타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알파 세대가 2024년까지 태어난 아기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2010년, 2024년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제 지금 뭐 어린이집 간 아이들인데 25년 세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알파 세대 이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세대는 결국 AI가 등장하게 됐고 AI 네이티브, AI가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지는 세대들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등장하게 됐기 때문에 베타 세대에 익숙한 거는 우리가 익숙한 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저 X세대네요. 자, 보편 관세 시나리오별 대미 수칙의 부가가치 변화입니다. 중국은 보다시피 대미 수출액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부가가치는 이렇게 떨어졌다. 중국 60%, 지금 캐나다, 한국 하게 되면 이렇게 받게 되고요. 아래쪽에 멕시코, 캐나다 10%, 20%까지 하게 되면 이렇다. 즉, 보편 관세가 얼마를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죠. 이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게 지금 이런데 전부 부가가치가 다 마이너스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20%가 되면 이렇고요. 10%가 되면 이렇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지금 이 정도, 10%가 이 정도, 20%는 지금 이 정도인데 주요 수익국 10%. 왜 같은 10%인데 달라요? 어디를 제약하냐에 대해 달라지거든요. 근데 중국이 60% 되게 되면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니까 좀 좋은 건데 여기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 포함 이제 주요 수익국 10% 되면 이렇게 됐다. 근데 멕시코, 캐나다 25%가 지금 확정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될 건데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도 매길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이 보편 관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나라에 따라 FTA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내 물가는 올라가겠지만 이게 미국 내 어떤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 제품을 안 사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디지털 칵핏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안에 컨트롤 디스플레이, 운전석 디스플레이, 맞춤형 노브, 디스플레이, MLS. 지금 보다시피 완전히 이제 앞에 기계나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LCD, OLED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라는 게 모빌리티, 이동하는 어떤 이제 전자기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게 된 거고 CES에서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이 바뀌게 된 겁니다. 디지털 칵핏 플랫폼은 눈앞에 이제 뭐밖에 없어? 화면밖에 없는 거예요. 화면밖에 없어 여기서 전부 다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결국 이 자동차 안에 있는 것도 모두 스마트 기기로 연동해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 우리 차후에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자동운전이죠. 자동운전 시스템에 있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쟁에도 꾸준히 성장한 러시아 경제 지금 나왔어요. 마이너스 2.1까지 됐는데 전쟁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됩니다만 전에는 이제 어떤 물건을 팔거나 FTA나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러시아가 상당히 뒤처졌는데 지금 예전보다 싸게 팔아요. 싸게 파는데 이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몰래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러시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 상황이 지금 상황이 이 산업 생산 어떤 이제 이 자기네 가스를 합법적으로 팔 루트가 없으니 막 배를 통해서 따로 팔고 마치 보따리 장수를 팔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대로 러시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어떤 방위나 이런 쪽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물가 상승이 국민들에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데스노믹스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 에너지 보다시피 누가 사요? 중국이 사요. 중국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러시아 상품들을 다른 나라 말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를 걸기 전 미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 거래를 끊게 되고 그래서 중국이 다 소화하는 거예요. 인도랑 이렇게 돼서 하게 되고요. 석탄 수입도 중국이 다 하죠. 천연가스 수입 이인데 원래 이게
관이 다 연결돼 있었잖아요. 독일이나 기타는 이런 거를 갑자기 끊을 수 없으니까 지금 사용하게 되는 게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천연가스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변화하게 되는 데스노믹스 언젠가는 지금 망가지게 될 거고 지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러시아 경제 자체는 이 물가 상승이 그대로 국민의 경제 성장에 직결되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 경제가 결국 망가지게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걸 데스노믹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주 이틀, 부산 씨앗호떡콘, 이거 먹어보고 싶네요. 춘천 감자빵, 최근에 나온 거래요. 이건 먹어봤네요. 검주 밤낮 때는 먹어봤고, 서피비치, 저하고 관계없고요. 녹돈버거라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거기서 이제 광고에 썼던 것 중에 하나죠. 로컬 힙입니다. 맥도날드 광고인데 이제 이 보성에 가면 실제로 이걸 팔아서 녹차돼지라고 했었는데 녹차돼지, 녹차를 먹으면 녹차 맛이 나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옛날 유황목이 노래라 그래서 유황 맛이 나나? 이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이슈가 되는 것들을 어떤 힙하게 이제 이것을 겉으로 끌어올리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이슈를 사게 되는 게 바로 이 로컬 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광이나 축제 등 이제 이걸 통해서 유명하게 되고 여러분도 어떤 지역 하면 뭘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요새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로컬 100 사업이라고 이 100가지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추천할 만합니다. 지금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에 찾아가도록 하고 올라가게 하고 소도시 로컬 마치도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는데 당연히 변화해서 올라가게 돼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사례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로컬 힙이라는 게 그 지역에 가게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 지업제도라고 해서 지금 모여서 이렇게 됩니다만 수당받을 취업 준비하자. 그래서 국민취업제도예요. 취업 지원도 하지만 편으로 생계 지원까지 함께해서 실업부조 제도라고 나와 있죠. 어떤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어떤 마찰적 실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층이 이제 처음 증가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제도가 바로 이 국민취업 제도입니다. 그 대상자가 15, 60세 9집자라는 거. 물론 대상 유형에 따라서 기존에 직업이 있었던 사람 최초로 구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에 가장 큰 혜택을 봐야 될 게 성인 모새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인 모새끼는 역시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인 모새끼란 표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일이든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교육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학 입학률이 굉장히 높고 전문대까지 보면 8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학력들이 실제로 취업할 자리가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성인기에 독립하는 게 점점씩 늦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것을 백수 시기라고 하기보다는 성인 모새끼, 진정한 성인으로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죠. 우리 여기 보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세대들이 20대 비율 80%입니다. 즉 자립할 수 없는 세대인데 이게 훌륭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저희 20대를 생각해 보면은 알바를 쓰는 곳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알바 비용이 비싼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해봤어요. 일반 이제 가게나 이런 알바가 기회가 없었고 노가다는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보통 많이 했어요. 그때는 과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이나 인강들이 많이 오면서 대학생한테 받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때는 그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배트맨 비중 중에 이제 AI 빅테크 ETF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트맨 비중이라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 미국 증시를 이끄는 회사들이 배트맨 8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라 그래서 있는데 이 배트맨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이름을 항상 이렇게 붙입니다. 뭔가를 배트맨 이렇게 붙이고 비타민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붙여요. 알파벳 붙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계속 바뀝니다. 어떤 회사가 올라가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로 나용하게 되는 건데 이 미국 AI 빅테크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 수익률이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3개월, 6개월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게 또 딥시크 등장으로 또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또 차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비율이 지금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안 좋죠. 코덱스가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확 올라갔는데 AI 등장과 이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피지컬 AI 시대도 물리적 세계화는 디지털 융합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가 등장하게 돼서 피지컬 AI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로봇이나 어떤 자율주행차나 여기서 인공지능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는 거. 인공지능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활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 이런 AI가 다 들어가게 된다. AI가 단순히 컴퓨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공장 자동화나 이런 데 다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AI 시장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차후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널로 독트린입니다. 독트린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뭐 독트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레이거노믹스 그 독트린 그 트루만 독트린이 있었네요.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그래서 트루만이 이제 그 당시 이런 정책을 이제 쓰려고 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됨으로써 여기 보면 미국 제5대 멀러 독트린이 했었는데 트럼프 독트린을 합쳤다라고 해서 던러 독트린. 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멀러 대통령이 썼던 이념 열강이나 여러 개들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트럼프는 아주 내놓고 얘기를 해요. 내놓고 개입하고 내놓고 하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과거 멀러 독트린은 개의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서 널러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메리카, 여기다 아메리카. 카나다는 51번째 주, 그린란드 우리 거 하면서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트럼프는 정말 대단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 브라인 랏이라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신조어 중에 이 금년 신조어로서 최고로 이제 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Our 2024 of the years 브라인 랏이 이제 24년의 이제 단어다. 뇌썩음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뇌썩음, 뇌가 썩는데. 예, 핸드폰 때문에요. 핸드폰이나 이제 전에는 이제 뭐 컴퓨터 많이 하면 이렇다고 그랬는데 이 컴퓨터에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죠. 스마트폰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뇌가 낮아지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품질이 낮은 컨텐츠를 마구 소화하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썩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뇌 썩음은 그래서 우리가 뭐 쇼츠라든지 어떤 뭐 이런 거 인스타 릴스라든지 또는 뭐 예전에는 과거 게임이었는데 게임은 많이 죽었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뇌 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문해력이라든지 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하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2나노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이게 바로 이 단계가 있는데 5나노, 3나노에서 한 방에 그냥 2나노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일본에서 지금 이걸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삼성 역시도 이쪽에 굉장히 큰 기술이 있었습니다. 미세할수록 칩의 크기 축소하고 웨이퍼 한장 많은 칩 하기 때문에 생산력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처리 속도도 좋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 오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 확보가 낮다라는 것은 이제 성공적인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술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청구에서 이나노가 과연 맞을까라는 거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그 액수 뽑아낼 수 있을까? 반도체 특징이 처음 만들면은 10원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 만드는 데는 2원을 받아요. 그 다음 얼마? 0.5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선발주자가 다 가져가는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이걸 먼저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들은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걸 회수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브로드컴에 2나노 반도체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나왔는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좋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홍색 공급망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제일 많이 쓰는 핵심 단순 중국 제조 산업의 자체 당고제는 하자 홍색 공급망. 외국에서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 대해서 무역 갈등에 대해서 중간재를 썼었는데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가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안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기술은 절대 못 쫓아올 거네. 딥시크가 등장해 버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자체적인 제품 만들면서 선도하려고 하는 게 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중국과 어떤 연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이런 기술을 마련했는데 애써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그전부터 쭉쭉 해왔습니다만 이게 안 된 거죠. 근데 중국은 이건 변화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중국이 1대1로 정책 홍색 공급망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수급 가능하게 되다 보니 이제 한국과 그렇게 손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다가 계속 나오게 된 게 홍색 공급망입니다.
자, 지금 옷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지금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게 심플렉스예요. 뭔가 좀 단촐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 옷걸이 같은 경우는 따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벽에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이제 책장 안에 책장을 내세운 게 아니라 책장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는 그냥 옷을 걸어놓는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뭐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심플렉스입니다. 편리함 그리고 효율성이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편하게 하는 거. 이제 비움이죠. 비움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행했다는데 어떤 집안에 보면 이걸 아무것도 두지 않고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니 일종의 플렉스인데 간단하게 살기 위해서 심플하게 살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해 심플렉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바로 받아서는 밀키트 문화가 했는데 밀키트도 둥뚜라 이제 또 다운됐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가격이 또 올라버리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이 풍조는 지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뭔가를 사고 두기보다는 뭔가를 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탐난 NFT 해갖고 제주패스 NFT에서 지금 있고 탐난 동네 쿠폰에서 NFT 같은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관광 도민증이라고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증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이래 제주도민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병입해 주는 건데 물론 이게 그 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명예 시민증 같은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만 이게 뭐로 꼬시면 나 제주도민이 되고 싶어 막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죠.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표현한 걸 통해서 이걸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 아름다운 곳을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붐업이 되다가 점점 어떻게 다운되다 보니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NFT 발급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제주도에 이제 발길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디지털 관광 도민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행 지원금을 준다라든지 또는 여기서 어떤 혜택을 준다. 관광지에 어디 이제 이 도민증을 제시하게 되면 10% 20% 할인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어떤 센터들이나 관광 단지들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게 돼서 주는 것 중에 하나죠. 무단복제 불가능 NFT라서 그렇습니다. NFT에서는 non-functionable 그러니까 이것 non-fungiable이죠. 절대 이걸로 복제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증을 이제 미리 이제 10만 명까지 주게 되고 이거 미리 발급받은 사람은 차후에도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 승선 관광객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권장할 만하죠. 아까 있었던 이 로컬 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역시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최대한 이런 내수 관광을 늘릴 수 있도록. 이건 뭐냐면 지금 너무 해외 관광 많이 가잖아요. 인천공항이 이제 소화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갈 만한 곳이 있다 많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해외 관광, 해외를 가고 싶어서 막 돈을 모으고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참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순간 뭐 꼭 그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DeepMind, OpenAI, NVIDIA, Databricks, 엔트로피 합쳐서 뭐가 되냐면 DONDA, 돈다. 그래서 돈다라고 했는데 AI 반도체라는 5개 기업 나왔죠. 아까 배트맨이라는 게 주가 총액을 이끌고 있는 이런 거, 그치? 여기라고 한다면 이 돈다는 지금 떠오르는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디마인드 하면 워낙 유명한 게 그 이세돌 씨하고 알파고 이제 바둑 대전이 있어요. 그 알파고를 만든 데가 딥마인드였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GPT 갖고 있고 엔비디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블록스, 빅데이터 관리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관련된 어떤 구축 시스템을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데가 AI 반도체를 올라가게 됨으로써 실제 반도체나 소위 말하는 AI 관련해서는 이 업체를 주시하라. 그다음에 주식업계에서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만들어요. 그 단어 지금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우리 지금 초록색에 바뀌 옛날입니다. 백골단이에요. 이 백골단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80년, 90년대까지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위하는 사람 학생 시간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조직들, 사법경찰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정식 경찰 아니에요.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하얀 헬멧 사복 입고요. 막 몽둥이 들고 패고 막 역설하고 막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백골단입니다.
이게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고요.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고 뿌락지라고 하죠. 들어와서 이제 정보를 빼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사복 경찰이니까 자기가 이제 관등성명 그런 거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거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데 아주 극우적인 단체죠. 이번에 그 국민의힘 비대위 중에 하나 금민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권한 주겠다 이 사람 데려서 했는데 이들이 백골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공청년단이라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을 때려잡겠다 해갖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이네임을 딱 쓰고 나오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 김민정 의원한테 됐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됐었고 지금 완전히 뭐 좋은 상황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을 때려잡는 거 사법화 시키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 피 보이죠?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라데이션 K라 그래서 지금 한국적인 세계적인 것 흐려지면 융합과 조화가 이루어진 현상. 이 그라데이션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만 이 그라데이션에서 K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다문화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형상이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로 변화하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그 한국식 소비라는 것이 어떤 한 색깔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나의 그라데이션은 굉장히 색감이 다채롭게 나타나는 건데 이런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한민족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도 거의 사라지게 됐고요. 이런 그라데이션 다채로운 색깔을 보이면서 한국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다 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외국 역시도 이런 것들에 좋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국내 외국인 인구 자체가 6%에 도달하게 된 상황이 됐죠. 5%? 6%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법 체류까지도 그냥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대한민국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한국인을 귀화한 사람들까지 따지게 되면은 실제 이제 외국에서 출생해서 온 비중까지 한 10%에 가까이 육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색깔이 변화하고 있다. 하나의 상징적인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꼭 확인해서 풀어보시고요. 이번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에 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내용 철저하게 보시면 대부분 맞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잘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